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어 작용은 1차에서 이제 실패하면 2차 방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어는 일단은 특정한 그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 항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병원체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 항원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거의 이제 같은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2차 방어 작용의 첫 번째가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을 통해서 좀 볼게요. 일단 이 부분, 이 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가 일단 이렇게 항원을 잡아먹죠. 네, 이거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방어가 이제 특이적 방어, 주로 특이적 방어긴 하지만 이게 백혈구가 처음에 이 항원을 잡아먹을 때는 이 대식세포가 비특이적으로 여기에 맞춤형이 아니라 그냥 끌어당겨서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비특이적 방어에 의해서 잡아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어떠한 항원이 들어왔는지를 표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이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애가 있어요. 얘가 바로 이 림프구, 얘도 백혈구죠. 백혈구와 백혈구의 만남인데 이 림프구가 훨씬 더 사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대식세포에게서 이 T림프구, 엄밀히 따지면 보조 T림프구라고 합니다. 얘가 뭐 직접 세포를 죽이거나 뭐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 T림프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 입체 구조, 여기 항원에 맞는 입체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 보조 T림프구는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이 갖고 있는 정보를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 이렇게 화학 물질을 받음으로 해서 이 정보에 대한 것을 받게 되고 이 정보를 다시 물질에게 뿌려서 다른 림프구에게 소문을 내게 됩니다. 화학 물질을 주게 되고 이 보조 T 림프구는 이렇게 화학 물질을 뿌림으로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 같은 이런 것들을 보내서 얘들이 이제 힘을 얻게끔 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분열도 잘 하게 되고 또 기능도 강화돼서 다른 이제 항원에 대해서 대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특히 이 세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세포는 분명히 보조 T 림프구에게 어떤 균이 들어왔다, 어떤 항체가, 아니,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보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항원에 맞는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름을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데, 세포 자체를 독성 물질을 뿌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면역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지금 일반 세포가 아까 그 대식세포가 먹었던 항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일반 세포도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분해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애는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입체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보조 T 림프구는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 감염된 세포를 감지하게 되죠.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맞춤형 방어죠. 특이적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독성 물질을 어떻게 보면 뿌려서 구멍을 내고 얘를 이제 이렇게 파괴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수분해 효소나 독성 물질을 분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포를 직접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포성 면역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대식세포가 일단 항원을 먹게 되면 이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 주게 되고, 이 보조 T림프구는 다른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뿌리게 되면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정보에 맞는 항원 결합 부위를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갖게 되죠.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이렇게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세포성 면역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2차 방어작용은 일단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먹게 되고 그것을 세포 표면에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정보를 보조 T림프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보조 T림프구는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가수분해 효소를 뿌려서 세포 독성 물질을 뿌려서 이 세포,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된 세포를 직접 이렇게 죽이는 경우를 세포성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체액성 면역을 좀 보겠습니다.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말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혈액 성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혈액 안의 액체 성분은 엄밀히 따지면 혈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체액은 혈장을 의미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지금 대식세포인데, 자, 이 대식세포가 항원을 이렇게 식균작용을 통해서 잡은 다음에 이것을 표시하게 되죠. 표시하게 되면 보조 T림프구가 오게 되고 여기에 맞는 입체 구조를 갖게 되고 이 정보를 받게 되고요. 받은 다음에 이것은 세포 독성 T림프구와 더불어서 또 하나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지금의 주인공은 얘다라고 볼 수 있는데 B림프구가 되겠습니다. B림프구의 경우도 이렇게 항원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얘가 분열도 못하는 상태이고 항체를 만들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 지금 보조 T림프구가 얘를 지금 알고 있죠. 네, 여기 지금 이 B림프구인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분열도 되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변신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변신하게 되죠.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형질세포라고 하고, 네, 형질세포라고 하고, 또 이 형질세포와 더불어서 또 이 B림프구는 일부는 메모리셀, 기억세포로도 남아있어서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대식세포가 항원 이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게 주게 되면 화학물질을 뿌려서 이번에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변신하게 됩니다.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변신하게 되고 항체를 이렇게 뿌리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 항원을 잡을 수 있게끔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세포도 일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항체는 주로 혈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균들을 잡게 되죠. 특히 이제 체액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액체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 항체가
이런 항원을 잡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B림프구가 활성화된 보조 T림프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형질세포와 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혈장으로 들어가서 항원을 제거하게 되고 이렇게 혈장에 들어가서 체액에 들어가서 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B림프구는 이렇게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형질세포,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질세포와 기억할 수 있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금 정리해보자면 1차 방어는 선천적 면역이고 비특이적 방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균작용, 또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차 방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고 특이적 방어인데 여기 안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항체가 반응하는 이 면역은 다시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눠집니다. 1차 방어, 2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 안에 다시 1차 면역, 2차 면역이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나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체액성 면역의 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일단 여기 항원이 들어온 첫날 여기 시작점부터 봤을 때 여기 지금 한 하루 정도는 항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이 항체가 못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 이 시기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일단 이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게 되고 이 항원을 먹게 되면 여기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B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항체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균이 들어온 다음에 요 하는데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항원 A에 대해서 1차 면역은 항체가 좀 느리게 만들어지고 양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항체 양이 줄고 있는 건 이제 항원과 싸우다 보니 항체 양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이 1차 면역의 경우에는 좀 소량이 만들어지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원이 일단 처음 들어오게 되면 보조 T림프에 일단 영향을 받아서 B림프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좀 항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길고 또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지죠. 이 형질세포가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 항원이 2차에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은 이 잠복기 상태가 없죠. 네. 여기에서 이제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 형질세포가 되는 과정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 바로 이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1차 면역에서 기억세포가 생성이 돼서 이 기억세포가 똑같은 항원 A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거의 80% 정도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또 기억세포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잠복기 부분이 없이 바로 이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 시간이 되게 빨리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양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항원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싸우느라고 또 수가 줄겠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잘 보시면 항원 B, A가 아닌 이제 B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1차 면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일단 없고 또 여기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 항체 A는 항원 B와 반응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특이성 때문에 새롭게 1차 면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은 소량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고 또 항원 항체 특이성에 의해서 항체 A는 항원 B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1차 면역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면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1차 면역에서 B림프구 중에 일부가 기억세포로 남아있죠. 이 기억세포가 다른 똑같은 종류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2차 면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예방주사, 백신 주사 이런 것을 맞게 되는데, 일단 백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를 비약한 후에 독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것을 백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좀 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사람 몸에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항원, 살아있는 항원이 아니라 약화시키거나 죽인 항원을 집어넣게 되면 이 항원에 대해서 이제 1차 면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를 만들어내고 형질세포가 또 항체를 만들어내고 더불어서 기억세포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다가 실제로 이제 그 살아있는 균이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 2차 면역을 시작해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의 원리는 2차 면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백신 주사를 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서 이제 이것이 바로 형질세포로 바로 전환이 돼서 이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